오늘은 LSTM을 활용해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가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할 삼성전자의 주식가격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야후 파이낸스에서 CSV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은 CSV 파일 안에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총 7개의 칼럼, 즉 데이트부터 볼륨까지 이렇게 7개의 칼럼만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LSTM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다음과 같이 2개의 칼럼, 즉 3일 이동평균선을 나타내는 3A와 5일 이동평균선을 나타내는 5A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원본 데이터를 확보했다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러한 데이터의 전처리를 먼저 수행하고 시계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3차원 텐서 형태의 이러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한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환신경망의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하는 이러한 총 4단계의 개발 과정을 통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데이터 전처리와 데이터 생성 부분이 중요한데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데이터 전처리 부분에서는 먼저 특이값을 나타내는 아웃라이어와 데이터 프레임에서 NaN이나 넌 등으로 표시되는 결측값, 즉 미싱 밸류를 확인하고 적절한 값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처리를 먼저 한 후에 데이터 정교화와 표준화를 거치고 딥러닝의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피처, 즉 입력 데이터에 해당하는 피처 칼럼과 정답에 해당하는 라벨 칼럼을 정의하는 것,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데이터 전처리, 즉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전처리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는 RNN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먼저 몇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답을 만들 것인지를 나타내는 윈도우 사이즈를 설정해서 입력 데이터에 해당하는 피처와 정답에 해당하는 라벨에 대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만들어 둡니다.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가 생성되었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딥러닝에서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해야 하는데 이때 생성되는 입력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배치 사이즈, 타임 스텝, 인풋 디멘전 형태의 3차원 텐서로 생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배치 사이즈는 타임 스텝, 즉 윈도우 사이즈로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데이터가 총 몇 개인지를 나타내며 두 번째 파라미터 타임 스텝은 몇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답을 만들어내는지를 나타내는 윈도우 사이즈와 동일한 값이고 마지막에 있는 인풋 디멘전, 이 파라미터는 RNN 레이어로 한 번에 들어가는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파라미터입니다. 이러한 배치 사이즈, 타임 스텝, 그리고 인풋 디멘전, 이러한 3차원 텐서 형태의 입력 데이터는 제 지난 강의에서 이미 알아본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순환신경망을 이용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이러한 총 4단계의 개발 프로세스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부터는 실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다스의 read CSV를 이용해서 삼성전자 주가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고 이러한 파일의 데이터 구조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데이트부터 5MA까지 총 9개의 칼럼을 가지는 단순한 데이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총 9개의 칼럼들 가운데 주식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칼럼들을 먼저 선정하고 그러한 칼럼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정 종가라고 불리는 ADJ close, 즉 adjacent close 값을 예측할 계획입니다.
즉 삼성전자의 주가는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20년 동안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미래에도 이러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예측해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LSTM을 이용해서 과거 20년간의 데이터를 학습한 후에 가장 최근에 1년간의 주가를 예측해보고 실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과연 LSTM을 이용해서 주가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데이터를 불러오고 분포를 확인하는 것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에선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그러한 데이터 전처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아주 작은 데이터인 아웃라이어, 즉 특이값을 나타내는 이러한 아웃라이어는 우리가 딥러닝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적절한 값으로 바꾸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이러한 삭제 등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먼저 판다스의 디스크라이브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할 삼성전자의 데이터를 통계를 확인해 보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을 나타내는 볼륨값의 최소값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주식과 같은 이러한 금융 데이터에서 볼륨값, 즉 거래량이 0이라는 것은 해당 일자에 주식시장이 공휴일이거나 또는 국경일 등으로 열리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0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아웃라이어 부분은 값이 없다는, 즉 미싱 밸류인 NAN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미싱 밸류를 확인해야 하는데 여기서 미싱 밸류, 즉 결측치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앞장에서 본 특이값, 아웃라이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미싱 밸류 또한 제거하거나 어떤 적절한 값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다스의 isNullSum이라는 이러한 함수를 통해서 삼성전자 주가 데이터의 미싱 밸류를 확인해 보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원본 데이터의 6개의 칼럼, 즉 오픈서부터 볼륨까지 이러한 6개의 칼럼에서 각각 6개의 미싱 밸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이러한 주식과 같은 금융 데이터에서 NAN으로 표시되는 이러한 미싱 밸류는 어떤 평균값이나 중간값 등으로 대체하지 않고 그 해당되는 행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우리 데이터에서 오픈에서부터 볼륨까지 원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의 미싱 밸류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오픈에 해당하는 그러한 미싱 밸류가 나타난 전체 행을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총 6개의 날짜에서 미싱 밸류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러한 날짜들은 그 해당 일이 국경일이거나 또는 공휴일, 그래서 어떤 값이 오픈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고 이렇게 NAN으로 표시되는 이러한 미싱 밸류, 이러한 포함된 행은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선 이러한 아웃라이어와 미싱 밸류에 대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실제 코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량을 나타내는 볼륨값 0이 나타나는 곳을 다음과 같이 리플레이 함수를 이용해서 0값을 모두 NAN으로 대체해서 이제 판다스가 이러한 아웃라이어도 미싱 밸류로 인식하게 만든 후에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각 칼럼에 0값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해 보면 이젠 0값이 있는 칼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0값을 가지던 볼륨 부분이 이제 모두 NAN, 즉 미싱 밸류로 대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rop NA 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러한 미싱 밸류 또한 모두 삭제해버리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분석할 데이터에는 아웃라이어나 미싱 밸류
이러한 값들이 모두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웃라이어와 미싱 밸류를 모두 정리했다면 이젠 딥러닝 학습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규화라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날짜를 나타내는 데이트 항목을 제외한 숫자로 표현되는 모든 항목, 즉 모든 컬럼에 대해서 0과 1세의 값을 가지는 그러한 정규화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규화 작업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각각을 알아보면 먼저 정규화를 수행할 그러한 대상의 컬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scikit-learn의 min-max 스케일러의 fitTransform 함수를 이용해서 0과 1세의 값으로 모두 바꿔주는 정규화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fitTransform의 리턴 값은 보시는 것처럼 numPy를 리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현재 판다스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작업하는데 이 정규화를 수행한 그러한 결과는 numPy를 리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numPy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판다스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러한 코드 형태로 numPy를 파라미터를 주고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해야 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0과 1 사이 값으로 바꾸는 이러한 정규화 부분은 여기서 마치고 이젠 딥러닝 학습을 위한 입력 데이터인 피처 컬럼과 정답 데이터인 라벨 컬럼을 정의해서 numPy로 변환하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먼저 입력 데이터를 나타내는 피처 컬럼을 저 같은 경우엔 3MA, 5MA, ADJ close 이렇게 3개의 컬럼으로 선정했고 정답을 나타내는 라벨은 수정 종가를 나타내는 ADJ close 항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피처와 라벨 컬럼을 선정한 후에는 이러한 컬럼을 포함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주고 최종적으로 딥러닝 입력을 위해서 numPy로 바꿔주는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면 조금은 지루했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즉, 아래에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엔 딥러닝의 입력을 위한 피처 컬럼은 다음과 같이 3개의 컬럼으로 정의했고 정답 컬럼은 이렇게 수정 종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컬럼만을 가지는 그러한 데이터 프레임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 데이터의 어떤 피처 그리고 정답을 나타내는 이러한 라벨은 제 주관적으로 선정한 것이지만 만약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하고 이러한 예측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신다면 어떤 주식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은 지루했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에선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하고 모델 구축 등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그러한 딥러닝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LSTM을 학습하기 위한 입력 데이터 피처와 정답 데이터 라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나타내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윈도우 사이즈는 40, 즉 40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바로 다음에 오는 ADJ close 값을 예측할 예정입니다. 즉 앞에 40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수정 종가를 예측할 예정인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make sequence dataset이라는 이러한 함수를 이용해서 numPy로 주어지는 피처와 라벨 그리고 윈도우 사이즈에 맞게 입력 데이터 X와 Y를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리턴되는 입력 데이터 X의 쉐입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그러한 쉐입은 배치 사이즈, 타임 스텝, 인풋 디멘전 이러한 형상을 가지는 3차원 텐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이러한 make sequence dataset이라는 그러한 함수 내부를 좀 더 알아보면 먼저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를 저장할 이렇게 빈 리스트를 만들고
전체의 어떤 주어진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어떤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2차원 행렬 형태의 입력 데이터, 피처를 생성하고 마찬가지로 정답 데이터, 라벨도 이렇게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행렬의 어떤 그러한 형태로 생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윈도우 사이즈에 맞게 피처와 라벨 데이터를 만든 후에는 LSTM 입력에 필수적인 그러한 3차원 텐서로 리턴 시켜줘야 하는데, 이렇게 3차원 텐서로 리턴 시켜주는 그러한 부분은 아래 부분,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성한 이러한 피처 리스트는 2차원의 행렬 형태인데, 아래에 mp.array 이렇게 2차원 행렬에 대해서 다시 numpy 형태로 만들어주면 이 구문을 통해서 배치 사이즈, 타임 스텝, 인풋 디멘전과 같은 이러한 3차원 텐서로 변환돼서 보시는 이러한 x값으로 리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LSTM 학습에 사용되는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를 이제 모두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가장 최근의 주식 데이터 200개를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한 후에 128개의 노드를 가지는 LSTM 레이어와 1개의 노드를 가지는 출력층으로 구성된 이러한 모델이 구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은닉층 개념인 LSTM 레이어에서 탄 H를 활성화 함수로 가지는 노드 수가 128개이며 입력 데이터는 우리가 40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래값을 예측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input shape은 40,3의 형태로 넣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LSTM 모델 구축은 모두 마쳤기 때문에 이젠 손질함수 로스는 MSE, 옵티마이저는 아담, 관찰 대상 매트릭은 오차 절대값을 나타내는 MA로 설정하고 조기 종료를 위해서 early stopping 조건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 후에 총 100번을 반복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손실함수 값이 지속적으로 작아지다가 25번째 지점에서 더 이상 손실함수 값이 줄어들지 않기에 우리가 설정한 early stopping 조건에 의해서 조기 종료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predict 함수를 이용해서 200개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LSTM이 삼성전자 주가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알아보면 보시는 것처럼 액츄얼로 표시되는 실제 주가와 우리가 예측한 프리딕션 값이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좀 더 높은 정확도를 통해서 주식 수익을 얻고자 하신다면 어떤 피처가 수익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피처의 상관관계가 어떤지 등에 대한 주식의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LSTM을 이용한 삼성전자의 주가 예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LSTM을 개선한 GRU의 개념과 아키텍처 그리고 동작 원리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